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VN 새 월화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 온라인 제작 발표에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제작 발표는 사전 녹화 중계로 지금 티빙과 네이버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님들께서도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금주를 부탁해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이제 첫 방송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늘 5월 12일 월요일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을 만날 수 있는 TVN 새 월화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는 지극히 상식적인 애주가라고 자평하는 한 여자가 이 술을 정말 증오하는 첫사랑과 만나게 되면서 인생 첫 금주에 도전하게 되는 이 맨정신 사수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영화 정직한 후보를 통해서 재치 있는 연출을 보여주셨던 장유정 감독님께서 연출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셨던 막대 먹은 영애씨 시리즈를 통해서 유쾌한 공감과 정말 그 명연기들을 선보여줬고 명대사들을 맛보여주셨던 명수연 그리고 전지현 작가님께서 의기투합을 해서 이 작품 정말 기대감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름만 들어도 벌써 환호를 하게 되는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 이 작품 금주를 부탁해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유쾌한 시너지가 벌써 예상되는 우리 수영 씨, 네, 믿고 보는 최수영 씨, 공명 씨, 그리고 베테랑 배우죠 김성령 씨, 그리고 김상호 씨, 조윤희 씨가 이 작품으로 뭉쳤습니다. 봐야 될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 이분들 모셔서 잠시 후에 제작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TVN 새 월화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다 체크해.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꼭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거든? 중독은 무슨? 난 지극히 상식적인 애주가거든? 너도 알잖아. 내가 일한 업계에 완전 남초인 거. 술 없으면 유대감 형성이 아예 힘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넌 술이 그렇게 좋아? 술이야 나야. 술. 뭐? 그러니까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저기 집에 술 때문에 파혼했어. 뭐? 아버님이 물려주신 배차장 술 먹고 홀랑 날려먹은 거 잊었어? 배차장 날려먹은 거 만회하겠다고 매운탕 가게 차려서 손님보다 술 더 처먹어서 망했잖아. 우리 비서실 에이스 중에 에이스. 완전 잘 나가던 애야. 술 먹고 사고 쳐서 결혼하더니 홀랑 이혼해버리고. 쌍둥이 독박 육아하고 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건 술뿐이었다고. 소잡아라! 나 보천 큰손 김강옥이야. 보천 바닥에서 술만 마셔봐 어디. 싸그리 다 아작날 거니까. 앞으로 이 집안에 술은 없어. 술 마시려거든 명줄 뜯어지 잘라고. 오늘부터 우리 집 식구한테 술 파는 인간은 나랑 한 푼도 동거래 할 생각 말라고. 알겠어? 아니, 모르겠는데. 아, 집에서 술 못 마시는 것도 미치겠는데 동네까지 금주령이 말이 돼? 안 돼! 니한테 술 팔면 이 보천 바닥에서 장사 못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아멘. 가족을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그래야 그들이 변합니다.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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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인 개뿔. 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랍니다. 오늘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야. 내가야.
보건지소도 문 닫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의준이가 그냥 딱 왕림했으니 보건지소도 다시 열고 생활체육 강좌도 열리게 됐다고 마을 분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현재 의준이는 보천 선우님으로 통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구세주. 선우님? 참, 교주야 뭐야? 군청에서 강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대단하세요. 근데 금주 너는 의준이랑 왜 그렇게 틀어진 거야? 니네 둘이 예전에 엄청 친했잖아. 야 혹시 걔들한테 술 먹는다고 잔소리해? 아유. 다시 만나게 된다면 서우준?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어디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한금주, 너 정말 술 끊어야겠다. 그 맛을 모르면 모를까 어떻게 끊어. 술은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야. 대박. 야 그 맛을 모르면 모를까 어떻게 계속 참아? 야 너 대단하다 진짜. 어때? 금주 결심한 금주가 오기엔 딱이지. 내 딸 걱정 그만해. 의준이가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주고 있으니까. 아 그러게 내 이름을 의준이 아니라 허준으로 지었어야 됐나 봐. 저 자식 너한테 완전히 맘 풀렸나 보네. 아니 이렇게 쉽게 풀릴 거였으면서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한 건데? 나 못하겠어. 자꾸 심장 뛰어서 너랑 친구 못하겠다고. 너무 좋아해서. 널 너무 좋아해서 내가. 즐거움의 TVN. 네, 금주를 부탁해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셨는데 우리 동네에서 본 적이 있는 분들 같아요. 정말 술독에 빠진 듯한 현실 연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호기심 자극하는 이 스토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까지 너무나 궁금한 TVN 새 월화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천 마을에서 치열한 금주 프로젝트를 펼칠 금주를 부탁해 주역분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정 감독님과 5분의 배우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감독님부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기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금주를 부탁해 감독 장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수영 씨. 네, 안녕하세요. 금주를 부탁해에서 한금주 역할을 맡은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명 씨. 네 안녕하세요. 금주를 부탁해에서 서희준 역할을 맡은 배우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령 씨. 네. 너무 오랜만에 말씀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김광옥 역을 맡은 김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호 씨. 반갑습니다. 한정수 역할을 맡은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윤희 씨. 네, 안녕하세요. 한현주 역할을 맡은 조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분들 맨정신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감독님, 금주를 부탁해 연출을 맡으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제 곧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새벽에 읽었는데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빨리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아직도 6시밖에 안 돼서 어떻게 전달을 하지?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가슴 뛰는 시나리오였었고 이제 배우님들 한 분씩 만나고 촬영하고 아주 보람찬 시간을 보낸 것 같고 이제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도 기대, 흥분, 설레임 반 이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유쾌하고 재치 있는 연출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영화 작품들로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TVN 새 월화 드라마로 또 장유정 감독님의 연출을 만나볼 수 있어서 다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배우분들도 이번 역할 소개는 아까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역할 소개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소감 이제 시청자들 만나는데. 네, 제가 맡은 한금주라는 역할은요. 술도 일도 잘하는 10년차 정비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정말 좋아하고 또 술고래 집안에서 태어나서 늘 술과 함께 살다가 이제 술을 증오하는 첫사랑 의준이를 만나서 네, 금주에 도전하는 금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좋습니다. 공명 씨. 네, 저는 선우님이라 불리는 보천 보건지소의 의사 서희준 역할을 맡았고요. 금주와 이제 첫사랑으로 이제 다시 30살 제외, 이제 대학생 때 헤어지고 30살에 제외해서 첫사랑의 그런 뭔가 아픔과 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로맨스 남자 주인공입니다. 네. 로맨스 남자 주인공이라고만 했는데 왜 설레죠? 아유, 좀 또 바로 직전에 저승사자로 계시더니만 이번에 또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하려고. 아, 이번에도 첫사랑. 그렇네요. 네, 여기서도 첫사랑의 아이콘. 좀 거의. 노려볼까 합니다. 네. 아니,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이번에 이 선우님, 네, 선우님입니다. 선우님. 네, 우리 김성령 씨. 이제 시청자들을 만나는 소감 좀 어떠세요? 저는 좀처럼 딸 엄마 역할은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딸의 엄마 역할을 맡았는데 근데 아들보다 더 센 아들 못지않은 그런 두 딸의 엄마 역을 맡아서 좌충우돌하는 얘기를 재밌게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딸들이 지금 사이드에서 함께 또 엄마와 함께 정말 100% 외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예.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김상호 씨. 죄송한데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닙니다. 예. 혼잣말이었어요. 자, 이번에 김상호 씨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대됩니다. 매 작품마다 그렇겠지만 제가 우리 예고편을 보고 반한 게 너무 유쾌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나와서 사실 우리 작품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아마 관객분들이 보실 때 하루 일과 끝나고 보실 때 되게 행복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꽤 기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번 잘 봐주십시오. 금주를 부탁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봤을 때 행복감을 주는 작품. 예, 너무 좋은데요, 조윤희 씨. 네. 저는 전직 보천마을의 얼짱 출신으로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요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을 해서 예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금방 식었죠. 그래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한현주 역할이에요. 네. 네, 캐릭터 소개를 또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좀 긴장도 풀 겸 워밍업 토크를 키워드 그리고 스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자, 장유정 감독님의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자, 장유정 감독님의 키워드는 지금 보니까 술 권하는 이야기는 그만, 금주에 대한 이야기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맞아요. 사실 그동안 많은 컨텐츠, 많은 작품들에서 술을 부르는 작품들은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는 좀 끊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금주를 권하는 이렇게 정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은 금주를 부탁해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독님? 네, 그런데 사실 저희 작품 초반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 가족들이다 보니까 술을 못 먹게 하고 술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만 봐도 술이 약간 그렇죠.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네, 그런 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막 술이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술이라는 게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점 더 제어가 좀 어렵고 사실 음주의 중도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스탑할 수 있을 때 스탑하고 근데 그러지 않다 보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항상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유쾌하지만 어떤 면에서 되게 진지한 그런 조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작품은 또 술 얘기기도 하지만 의존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의존, 뭐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혹은 기쁠 때 술을 찾는 것처럼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집착하거나 상처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 간에 혹은 애인과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감독님께서 늘 이렇게 묵직한 메시지를 참 유쾌하게 풀어내는 그런 연출가신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온 가족이 또 함께 보면서 느낄 수 있고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배우분들 캐릭터를 만나볼 텐데 캐릭터에 관한 스틸과 키워드가 이제 함께 공개가 될 텐데요. 그걸 보시면서 나만의 내 캐릭터만의 매력을 좀 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금주를 부탁해 금주부터 만나봅니다. 키워드 공개할게요. 스틸이랑. 자, 금주의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최수영 씨에게 찐 애주가 그리고 10년차 정비사 금주 도전기 이렇게 3가지 키워드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면 진짜 이 정비소에서 차량을 진지하게 살피는 베테랑의 모습도 보이고요. 반면에 컵라면에 이 소주 한 병 이건 진짜 찐 애주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이 애주가 면모가 인상적인데 한금주라는 인물 이 키워드들을 좀 포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금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10년차 정비사이고요. 정말 이 정비 업계에 사실 이렇게 남자들만 바글바글한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누구보다 이제 야근도 서슴지 않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술이 늘어서 이제 거의 뭐 알코올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고 이제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또 술에 의존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금주가 포천에 내려가게 되어서 이제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첫사랑의 아이콘을 공명씨 만나서 근데 또 첫사랑이 또 술을 극혐해요. 그래가지고 첫사랑과 재회하면서 그리고 또 가족들의 좀 따뜻한 보살핌 아래 어느 정도 금주에 막 도전을 하면서 성장도 하고 또 힐링도 하는 그런 금주의 성장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금주의 성장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금주의 금주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화되는 금주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뒀나요? 우선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의 정도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설정해야 할지 감독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관찰한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지켜보면 알코올 중독인 분들 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냥 은연중에 관찰하기도 하고 또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알코올 중독의 모습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알코올 중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되게 디테일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부정을 하신대요. 내가 무슨 나는 아니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짜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야. 근데 저희 대본에 되게 디테일하게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금주의 성장 과정 그리고 변화 과정들이 대본에도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서 가족들과 또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또 느끼고 포천에서의 어떤 사랑을 다시 느끼면서 좀 힐링하게 되는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최수영 씨가 말씀하시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직도 지금 금주인데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금주했습니다. 네. 금주에 성공했습니다. 네. 우리 금주의 금주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공명씨의 키워드 살펴봅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선우님 힐링 비주얼 첫사랑. 키워드만 들어도 너무 저기 선우님 앞 좀 봐주세요. 네. 힐링 비주얼 좀 보여주세요. 우리 감독님 원샷으로 크게 좀 우리 힐링 비주얼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과 기자님들 힐링할 수 있게 힐링 비주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네요. 네. 진짜 지금 딱 보자마자 선은님이라는 키워드가 절로 막 제 입에서도 나오는데 서의준이라는 인물이 사실 어떤 장면이나 순간을 계기로 선은님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그 장면에서 보천 마을이라는 곳에 공석이었던 그 보건지소의 공석이었던 의사로서 이제 제가 이제 오게 됨으로써 마을 분들한테는 희망적인 인물이 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제 의준이라는 친구가 정말 서스럼 없이 다가가고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선우님이라는 그런 애칭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사실 서의준은 한금주의 첫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과거와 현재가 이제 막 교차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긴장감도 작품 속에서 많이 보여주실 것 같은데, 서의준 캐릭터의 감정선을 좀 표현할 때 어떤 좀 중점을 잡았나요? 금주와의 그런 감정선에서 의준이가 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표현을 막 직설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투나 표정에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그런 진짜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주와도 항상 하면서 그런 감정의 그 흐름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의준이가 더 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의준이가 금주한테 그 마음의 표현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눈으로 표현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티격태격한 외피는 그렇지만 아직도 그 과거의 어떤 그 미묘한 감정이 남아있는, 예, 그런 우리의 첫사랑의 아이콘 공명 씨의 연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김성령 씨의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네, 자 안티 알코올러, 금주령, 그리고 보천마을 맏언니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 좀 보세요. 그리고 소파 안에서 중심 잡는 딱 모습, 그야말로 술고래 집안의 그 집안의 가족들을 그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포스가 지금 느껴지는데, 김광옥, 단단한 금주의 신념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금주의 신념을 갖게 된 이유. 네. 나 금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우리 집안을 금주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좀.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한 집안의 아내였어요. 왜냐면은 너무 애처가인 진짜 관식이 같은 남편이 옆에 있었고, 너무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었고, 너무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뭐 술로 인해서 뭐 크게 우리 집안에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됐죠. 이들이 몰래 어떤 식으로 나 몰래 술을 먹었는지 뭐 나오는 장면들 있긴 하는데, 뭐 저는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금주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수영이 금주의 한금주가 어떤 이제 파운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거 어떻게 얘기해도 돼? 몰라. 아까 막 영상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지금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애주가예요. 그죠, 애주가죠. 애주가라고 믿는, 예, 술고래들인데 거기에서 혼자 좀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좀 술을 멀리하는 인물이라. 어땠습니까? 나 외로웠어? 저는 딸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들이 아닌 딸들을 키우는 두 딸의 엄마는 행복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왜냐면 실제로 또 아들을 키우시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촬영에서 너무 행복했고, 저는 어쨌든 보천에서 보천 식구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쵸, 맏언니 맏언니. 역할이었고, 또 집안에서도 제가 쥐락펴락했었고, 결국
아내이자 엄마는 그 자식들의 행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금주도 뭐 술에 관한 뭐 금주령보다는 우리 건강과 우리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정말 이 보천의 맏언니처럼 중심을 딱 잡아주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광옥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사랑꾼 아빠를 만나봐야겠죠. 자, 김상호 씨 키워드와 스틸 만나봅니다. 술고래 대장, 오늘도 많지. 그리고 보천마을 마스코트. 정말 오른쪽 스틸은 마스코트다운 모습을 진짜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정수 캐릭터를 맡은 우리 김상호 씨, 지금 보면 술잔을 내미는 아주 해맑은 표정부터 금색 재킷, 무지개 가발, 흥폭발하는 그런 순간까지 다채로운 모습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이번 캐릭터에서 가장 집중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예. 제 아내랑 사는 것도, 내 딸들이 보는 것도 행복하고요. 그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에 술이 있어서 행복했고요.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행복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 술 때문에 몇 번 말아먹었어. 그게 아까 이제 맞아요. 지금 뭐 생각이 도장 나네. 찍는 하이라이트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몇 번 속을 썩이긴 했어요. 그게 술 때문이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행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과잉 생산된 거죠. 행복이. 그 결과가 이제 파산으로 온 거죠. 네, 저기 두 분 지금 입장차가 확연하게 다른데요. 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과거의 일들을 잊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의 예. 일은 다 잊으셨죠? 잊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스틸만 봐도 뭔가 김상호 씨는 비타민 같은 존재랄까요? 그냥 스틸을 보는데 같이 따라 웃게 만드는 그런 분이세요. 이번에 지금 보니까 노래방신 같은데요. 무지개 가발을 쓰고 금색 자켓을 입고 저 씬 찍을 때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고생을 많이 저기 하셨어요. 노래방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아침 7시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끝났으니까 노래 한 곡으로.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에요? 예, 4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났어요. 오후 4시에서 6시. 근데 그 노래방은 어디예요? 아침 7시에. 아침 7시에 지금 2시에 끝나고 누구야? 집에 좀 일찍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근데 그 씬이 사실 굉장히 좁은 곳에서 똑같은 춤을 추고 막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죠. 되죠. 그런데 그 노래가 뭐였죠? 한 잔. 한 잔에. 네. 저 어디 가도 그 노래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찍고 있을 때 스태프들은 나도 누군가 딸들이 혹은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함께 놀아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배우님들은 너무 힘들지만 스태프들은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묘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묘한 상황인데 좁은 데서 한 몇 시간 찍다 보니까 카메라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 작은 공간에 저희들도 움직여야 되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야 되고. 그러니까요. 더구나 거기 촬영이니까 또 술이 없지 않습니까? 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금주를 부탁해입니다. 예. 아니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또 고생해서 힘들게 찍은 씬이 시청자들에게 또 큰 즐거움을 줍니다. 예, 저희 또 그 씬, 노래방 씬 아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조윤희 씨 만나볼까요? 네, 조윤희 씨 키워드와 스틸입니다. 보천 얼짱 출신, 그리고 쌍둥이맘 현실 자매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자 지금 뭐 보천 얼짱 출신 쌍둥이맘 이 키워드만 봐도 어떤 인물인지 다들 그려지시죠. 하루를 마친 뒤 술잔을 기울이는 저 잔잔한 미소, 왼쪽에 스틸, 그리고 분주한 와중에도 어딘가를 바라보는 표정이 참 인상적인데, 우리 조윤희 씨 이렇게 고단한 일상에 술 한 잔은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현주의 현실 감정선 어떤 부분에 좀 집중했나요? 아무래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를
케어하고 그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육퇴한 후에 마시는 술 한 잔은 진짜 휴식과도 같고 위로와 같고 그게 술이 아니라 정말 생명수 같은 그런 존재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홀로 이제 이혼하고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는데 현주는 이 밝고 귀여운 가족들로 인해서 그렇게 어둡거나 슬프지만은 않아요. 되게 밝은 면도 있고 귀여운 면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로 인해서 좀 아픔이 좀 치유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 내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텐션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네. 너무 좋죠. 네. 무엇보다도 현실 자매. 이번에 최수영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일단 캐스팅 하자마자 모든 주변 사람들이 진짜 자매 같다. 수영 씨랑 저랑 그 언니가 있어요. 근데 실제, 맞아요. 실제로 언니가 있는데 실제 자매보다 저는 수영 씨랑 비슷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현실 자매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니가 제작 보고 이제 제작 발표 보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마 보고 느낄 거예요. 아 비슷하다. 비슷하다. 나보다 더 자매 같다. 더 자매 같다. 저도 언니랑 안 닮았거든요. 저희 언니는 좀 키도 작고 이렇게 뭐 아담하죠. 네, 네. 아담하고 얼굴도 하얗고 막 되게 귀염귀염한데 저는 또 키도 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윤희 선배가 언니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진짜 네 언니 같다. 엄마가 인정한. 네. 진짜 현실 자매. 네. 두 분이 연기하면 디렉션이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두 분 하는 동안에는 뭐 예를 들면 간단한 시인데 막걸리를 막 가지려고 그러고 한 명은 뺏으려고 하는데 얘가 왜 이래 정말 이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 두 사람이 정말 현실 자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너무 편하게 저는 두 명이 있으면 그냥 오늘은 그냥 레드 액션만 하는 날이구나. 큰일 났는데요. 금주를 부탁했는데 이 작품 이제 시청자분들 만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현실 자매들의 술을 부를 수 있는 그게 조금 맹점이에요. 저희가 금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술을 먹고 싶게 만드는 너무 우리 모습 같다며. 네. 그런 또 느낌이 드는데요.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워밍업 토크를 통해서 캐릭터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어떻게 또 긴장들 다 풀리셨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양각색의 금주 도전기를 그려낼 금주를 부탁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제작 발표이다 보니까 사전에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센의 장우영 기자님, 그리고 한경닷컴의 김소영 기자님, 그리고 문지영 기자님,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님, 그리고 스타뉴스의 최혜진 기자님 등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매체명과 우리 기자님들 성함은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정 감독님께 사실 술 없는 드라마는 드문 반면 술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금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계기나 필요성 어디서 느끼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위험 요소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나 또 이제 뭔가 내 스스로 허한 느낌을 받을 때 무언가 이렇게 의존하게 되잖아요. 뭐 책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영상을 계속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술에 집착했었을 때 위험성은 사실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내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적당이라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서운 지점이긴 하죠. 왜냐하면 적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치사량을 넘어가면 그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위험한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고 저부터 잘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네. 예전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네. 뭐 얼마 전에도 생각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에게 뭐 경각심이랄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께 질문을 주셨는데
5 배우분들께 질문 주셨어요. 금주를 부탁해라는 작품을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연예계 동료가 있으신지. 왜냐면 이제 내 주변에 애주가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이 이 작품을 좀 봤으면 좋겠는지 수영 씨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와, 말 잘해야 되겠는데요. 어렵네. 이 생각이 나는 분이 있긴 한데요. 사실 근데 저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저는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나는 뭐에 중독돼 있지라는 성찰을 좀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나도 인지하지 못한 내 안의 중독 있잖아요. 근데 그 중독의 결국에는 뭔가 나를 마주하지 못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상처에 연고를 막 덧바르듯이 이렇게 막 빨간 약 바르듯이 이렇게 자꾸 찾게 되는 무언가가 뭔가. 예, 저는 좀 이 작품을 통해서 그걸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비단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안에 중독이 뭔가를 너무 많죠. 네, 사실 뭐 게임, 뭐 SNS, 그럼요. 뭐 다양하게 잠깐 해야지 했다가 계속 좀 시간을 길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이미 중독 단계일 수 있는 거라. 맞아요. 저 중독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일중독. 일중독. 그것도 또 중독이 과해요, 과해 정말. 네.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깊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긴 한데 맞아요. 약간 걱정될 때도 있어요. 저도 모르죠. 제 안에 제가 일을 쉬면 뭔가 불안하다거나 뭔가 그런 또 저만의 중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알코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좀 그런 성찰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네, 많은 연예계 동료분들 예, 금주를 부탁해를 보시고 힐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날의 좀 고단함을 잊으려고 또 한 잔 하다 보면 매일 한 잔 하다 보면 어찌 보면 그것도 또 중독이 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공명 씨는 어떻습니까? 나랑 술잔을 자주 기울였던 누군가한테 이제 당분간 우리 좀 자제하고 다음에 보자 하는 분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의준이처럼 저는 진짜 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 주변에 저랑 술잔을 기울이는 다 아시다시피 제 친한 뭐 극한직업 팀이라든지 다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봐주세요. 네, 그래도 금주를 부탁해는 봐주셔야 돼요, 선배님들. 네. 근데 딱 이렇게 금주하자라고 이렇게 권할 동료는 없지만 극한직업 동료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좋습니다. 김성령 씨. 근데 저도 그 금주를 하는 이유가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의존하게 되는 게 문제잖아요. 중독에 빠지는 게 문제인데 적당히 즐기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중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중간이 있으면 이 작품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어가 잘 되던데. 아니 뭐 제 친구 방은희 배우가 배우시면서 또 아니 왜냐면은 적당히 잘 즐기는데 요즘 새롭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마라톤을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기록 뭐 어찌됐든 목표치에 이제 무사히 달성하기 위해서 살짝 금주 부탁해. 네, 방은희 씨에게 추천해 주셨고 김상호 씨. 저는 제 주위에 제가 좋아하는 동료분들이 이걸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주를 부탁해. 왜냐면 괜히 보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술 먹지 말자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 그냥 평생 술 같이 먹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캐릭터를 고스란히 이어가고 계시네요. 오히려 반대로. 네, 완전 반대로. 예. 조윤희 씨. 저도 사실 술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 주변에 다 술을 안 드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가까운 분들 중에 가장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김상호 선배님이세요.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정말 가까이 계세요. 네. 촬영할 때 선배 어제 뭐 하셨어요? 뭐 이렇게 근황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늘 술이 함께 존재했어요. 네.
선배님 보셔야 돼요 드라마. 예, 열심히 김상호 씨 보겠습니다. 예?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방사수. 네. 5월 12일 월요일 저녁 5월 8시 12일 50분입니다. 월요일 저녁 8시 50분입니다. 8시 50분 본방사수. 네, 본방사수입니다. 다음은 수영 씨에게 질문 주셨는데 기자님께서 전작 남남에서 독특한 모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셨는데 금주를 부탁해에서는 케미스트리가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김성령 배우와 모녀 케미 실제 어땠나요? 남남에서는 제가 엄마를 한심해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정말 속이 너무 탔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마음껏 까불어도 되고 이제 속 타는 건 엄마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마 좀 그 몇 씬마다 저한테 화를 내셔야 돼서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쥐잡듯이 잡으시고 그러느라 선배님이 정말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모녀의 티격태격이 톰과 제리 같은 그런 케미를 만드는 씬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할까 이제 선배님이랑 사전에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저랑 이제 현주가 너무 말썽이다 보니까 저희 둘을 이제 다 그러니까 네. 모녀 찐케미.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데 네. 이쪽이 조금 제어가 되고 나면 저쪽이 이고 원래 모든 집안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네. 예. 그래서 선배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셔서 즐거우셨다 하지만 자, 찐 모녀 케미를 금주를 부탁해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공명 씨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기자님께서. 공명 씨는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를 혼자 보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금주를 부탁해서도 모니터링하면서 마음이 좀 찡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살짝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공유해 줄 수 있는지. 이거 스포가 너무 뒷부분에 이제 의준이라는 캐릭터가 내면에 좀 아픔도 있고 이제 뒤로 갈수록 풀리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 슬프긴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뭐 의준이의 제 모니터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 있는 모니터를 할 때 상대방 뭐 다른 사람의 모니터를 할 때 너무 찡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네,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촬영에서도. 그러니까 연기하면서도 마음이 찡해졌던 네. 순간이 있군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어떤 그 감정이 해소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김성령 씨께는 이번에 연기한 김광호 캐릭터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굉장히 푸근하고 다정한 엄마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배우님이 보시기에 김광옥만의 색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지. 나만 질문이 어려워. 광옥이는 어떤 엄마입니까? 광옥이는 너무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요즘 딸들도 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뭐라 그랬지? 질문. 광옥이만의 색깔. 어떤 색깔? 무슨 색깔이 있을까? 아니면 광옥만의 색깔이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잘 드러나는지. 뭐 우리 김성령 배우님이 연기하시면서 광옥이의 색깔이 이 부분에서 정말 잘 드러난다.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의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뒷부분에 광옥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살짝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금주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또 자식의 아픔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엄마가 무너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모습이 김광옥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그동안은 뭐 남편 구박하고 뭐 딸내미들 맨날 때리고 했는데 결국 그 밑바닥은 자식 잘 되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정말 약간 겉으로는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다정다감한 엄마가 아닐 수 있지만 진짜 우리네 엄마, 예, 딸들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서 잘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김성우 씨, 한정수는 철은 없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른 아버지인데 이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한정수라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뭡니까? 마지막 단어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 뭘까요? 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앙상블이 좋고 좋아 보이는 거는 서로 굉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딸을 믿고 저는 아내는 저를 믿고 저는 아내를 믿고 하여튼 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렇게 말로 나는 널 믿어라고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작품이 아니라 믿음 그 이제 우리 침묵이 있습니다. 가끔의 감독님이 이번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간이 그 주고받는 대사의 소리의 대사가 아니라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침묵 아니면 아프게 바라보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들이 짝짝짝짝 짜여져 있어서 저 가족 되게 좋네, 행복하게 잘 사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 대본 받아보고 낄낄거리면서 느꼈던 거는 난 여기서 대사가 없을 때 그때 내 호흡을 잘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한정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배우끼리도 이렇게 함께 연기한 배우분들끼리도 연기하면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윤희 씨, 보천 얼짱에서 홀로 쌍둥이를 키우는 육아맘까지 이 캐릭터가 우리 배우님의 현실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관계성이 캐릭터를 설정하는 데 좀 도움을 줬는지 질문 주셨어요. 뭐 딱히 설정할 건 없었고요. 그냥 저였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들은 새로운 캐릭터를 할 때마다 그 캐릭터가 뭐 살아온 인생을 다 직접 경험할 수 없잖아요. 간접적으로 뭐를 보거나 하는데 어쩜 저랑 이렇게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지. 네, 그래서 저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 공감이 되게 많이 가는 캐릭터다. 약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현주가 육퇴 후에 이제 마시는 그 한 잔이 현주에게 생명수였다면 실제 조윤희 배우에게 생명수는 무언지도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술을 안 먹고 육퇴 후에 늘 하는 건 핸드폰이죠. 휴대폰. 네, 휴대폰으로 뭐 예능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컨텐츠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일을 마친 후 또는 이동할 때 뭐 대중교통에서도 정말 짧게라도 이제 보면서 즐거움을 얻고 위안을 얻는 게 이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또 금주를 부탁해도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유정 감독님께 감독님이 촬영하시면서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했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젠지 질문 주셨어요. 그런 장면. 많네요. 생각해 보니까. 많죠. 네. 저희 1화에서 마지막 장면쯤에 이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금주가 제사상을 엎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이제 시간이 항상 드라마는 조금 바트니까 부족한 시간 안에서 이 동선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자 하고 나서 만들어 놓고 나서 음악까지 다 붙이고 나니까 배우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촬영하는 순간순간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예상 밖의 것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어차피 같은 씬을 보더라도 10명이 있으면 10명의 해석이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서로 조율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여타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저희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촬영이 다 끝나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순간보다 기억이 남는 사람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결국 금주를 부탁해도 이 작품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 되면 이 캐릭터들이 다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특히나 웃음이 되게 많았던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예, 워낙에 그런 뭐 내용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이 작가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워낙 그 유머에 능하신 분들이라 현장은 어땠나요, 수영 씨? 진짜 너무 웃음이 끊이지 않는 현장이었어요. 저희 뭐 우준이랑 만나면은 뭐 장난부터 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였고, 저희 가족들끼리 만나면 감독님이 맨날 자 이제 집중하실게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는, 그리고 항상 안주가 앞에 있고 예, 그런 좀 씬이 많았어가지고 맨날 엄마랑 주워 먹으면서 수다 떨고. 원래 네.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실 술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수영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애주가의 면모를 좀 표현해야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금주 자체가 어땠나요? 혹시 그런 그 술을 마신 연기를 해야 됐을 때 어려웠던 점은 좀 없었어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많이 술에 관한 드라마가 참 많았고, 그리고 뭐 뭐랄까 그런 술 드라마라고 하면 을에 잘 나오는 어떤 화려한 손기술 같은 것도 뭐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랬는데, 좀 진짜 리얼하게 진짜 술을 좋아하고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을 좀 표현해보자라는 그런 감독님과의 대화가 좀 있었어서, 금주가 1화에 이제 술을 엄청 마신 다음 날 이제 갈증이 나서 뭐 물을 찾아서 이렇게 막 마시는 씬이 있었는데, 제가 관찰을 해왔던 그 동안에 진짜 찐 애주가 분들은 이제 술이 술을 부르는 그런 어떤 루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다음 날에는 꼭 술로 해장을 해요. 예. 그래서 진짜 봤거든요, 제가. 진짜 술을 그렇게 마시고 일어난 다음 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감독님한테 혹시 이거 물이 아니라 술로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그때 물 대신에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도 진짜 쟤 진짜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리얼한 정말 알코올 의존증인 어떤 상태를 좀 그런 관찰과 이런 디테일들을 좀 넣어가면서 금주만의 어떤 지금의 중증 상태를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묘사를 잘하는 게, 술을 많이 못 드신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네, 술을 소주 마실 때, 맥주 마실 때, 와인 마실 때, 데킬라 마실 때 다 끝맛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캐치해서 디테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가장 술 마시는 연기는 최고다. 최고인 것 최수영 같다. 씨가 술 마시는 연기는 최고다. 그 디테일이 정말 남달랐어요. 네.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디테일을 잡는구나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도 제 주변에 이제 다양한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 멤버만 해도 이미 7명인데. 네. 네. 큰 도움 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뭐 데킬라 좋아하는 애, 막걸리 좋아하는 막걸리, 애, 소주 잘 마시는 다르죠. 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관찰해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면으로 공감을 안기는 그런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공명 씨. 서의주는 선우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공명 배우가 특유의 따뜻함을 가진, 그리고 진중한 이미지를 가진 면이 되게 닮아 있는데, 본인이 느낄 때 서의준과 싱크로율 몇 %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요? 제 입으로 네, 저는 50%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준이의 그런 성격이나 뭔가 서스럼없이 다가가고 차분하고 신뢰, 믿음을 주는 그런 모습은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저는 금주한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그 마음을 숨기고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저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직진입니까? 네, 직설적으로 직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정말 다 갖췄네요. 이렇게 서윗한데 직진까지 해야죠. 어디 안 계십니까? 첫사랑 아이콘. 그래서 네. 저는 의준이를 연기할 때 그 부분에서 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금주한테 금주의 표현을 거절하고 막 이렇게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 저였으면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다가갔을 텐데 의준이는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의준이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반은 닮아 있지만 반은 또 의준이가 돼서 연기력으로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장유정 감독님께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TVN 주말극이 그동안 부진하다가 최근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월화는 여전히 부진 중인데 이와 관련 시청률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청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좀 사뭇 낯설고 좀 어떤 면에서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태프들, 배우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1화보다는 2화가 또 2화보다는 3화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 감독님의 바람대로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최수영 씨와 공명 씨께 쌍방치유 로맨스를 이끌어갈 두 주역인데 서로에 대한 케미 어땠다고 생각하는지 연기 호흡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수영 씨.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그리고 이제 30대 때 다시 재회하는 이제 관계성인데 참 제가 언제 이렇게 교복도 입어보고 대학생도 입어보고 30대에 다시 이렇게 어른이 된 모습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 싶은 감사함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명이라는 배우와 함께 한다라는 게 제일 큰 뭔가 약간 감개무량? 네, 사실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 이제 교복을 못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네, 어쨌든 첫사랑의 아이콘과 이렇게 그 세월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의 어떤 그런 티격태격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손절을 당하거든요. 대학생 때 손절을 당했다가 다시 재회하는 그 감정선이 사실 짧게 보여지지만 그걸 다 연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감정선인데 공명 배우가 그런 걸 너무 잘해줘서 저는 그냥 명희가 현장에 있으면 너무 듬직하고 너무 편하고 또 상대 배우를 워낙 또 배려를 잘하다 보니까 네, 걱정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다. 네. 공명 씨 최근에 계속해서 교복을 입으셨는데 네, 이번에 우리 최수영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정말 진짜 100점 만점에 120점. 20점을 추가로. 네, 진짜 이렇게 든든하고 의지되는 그런 상대방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촬영장에서 서로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케미가 자연스럽게 아마 작품에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케미는 직접 여러분 5월 12일 월요일 저녁 8시 50분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조윤희 씨부터 이 작품 금주를 부탁해를 꼭 봐야 하는 이유,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금주를 부탁해 가족 얘기도 있고 사랑 얘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보시면 공감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주를 부탁해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상원 씨. 행복감이 극대화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퇴근하시고
맥주 한 캔 딱 따시고 우리 걸 보시면은 짱일 겁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금줄 부탁해. 화이팅. 네, 저희 드라마는 뭐 금주를 하든 음주를 하든 많은 분들에게 충분히 공감되고 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금주를 부탁해, 시청 부탁해, 응원 부탁해. 라인 보소 뿌잉뿌잉뿌잉. 좋은데요, 공명 씨. 네, 저희 금줄 부탁해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루의 피로를 싹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사랑 아이콘이 나오기 때문에 꼭 본방사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쑥스러워하시더니. 이게 바로 서희준의 매력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예. 자, 최수영 씨. 저희 금주를 부탁해 금주 권장 드라마라고 했는데 보시다 보면은 솔직히 그래서 술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네, 술을 먹는 장면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 좀 중반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정말 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다른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게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유정 감독님. 저희 금주를 부탁해가 월요일, 화요일 8시 50분에 합니다. 8시 50분이면 술 쉬죠. 술 한잔하면 딱 피로도 풀리고 그리고 또 잠도 잘 오고 그런 시간인데 술 대신 저희 금주를 부탁해를 보면서 지친 하루의 피로도 풀고 또 위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작품 TVN 새 월화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에 대한 궁금증 조금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제작 발표를 마쳐야 되는데요. 오는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저녁 8시 50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TVN 새 월화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치고 고단한 하루의 마무리를 정말 시원한 맥주 또는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한 잔 대신에 금주를 부탁해가 그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제작 발표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금주를 부탁해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